안녕하세요. 정확하고 힘있는 강의 정력생물 차정원 선생님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배웠어요. 첫 번째 무슨 법칙이 있었지? 하나가 드러나면 우성, 안 드러나는 열성. 이 우연의 법칙을 얘기하려면 영법칙이 하나 필요했죠. 뭐라고? 유전자는 항상 쌍으로 존재한다고, 쌍으로. 그래서 그게 헤테로, 잡종, 이형접합으로 있을 때 드러나는 우성, 안 드러나는 열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얘네들이 생식세포를 만들 때, 정자나 난자를 만들 때, 또는 꽃가루나 뭐 그 암수에 있는 난세포를 만들 때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고? 하나씩 나눠져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죠? 그치, 분리의 법칙이었지. 예. 그리고 또 이런 대립형질하고 이런 대립형질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걸 찾아봤던 게 무슨 법칙이었어요? 독립의 법칙이었죠. 독립의 법칙. 우리 독립의 법칙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멘델의 독립의 법칙에선 뭐라고 그랬냐면 둥글고 노란 애인데 둥글고 노란 애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또 둥글고 노란 애가 이렇게 있었죠. 둥글고 노란 애끼리 교배를 했을 때 어떻게 나왔냐면 둥글고 노란 애, 그리고 둥글고 초록인 애, 그리고 쭈그리면서 노란 애, 쭈그리면서 초록인 애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왔다 그랬어? 9대 3대 3대 1로 나왔다 그랬죠. 요게 전체가 몇 가지 경우가 나왔냐고. 16가지 경우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16가지 경우가 나오려면 이게 자가교배를 했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생식세포의 종류와 여기서 나오는 생식세포의 종류가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종류가 나와야지 여기 16가지 종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건 해보면 알겠지? 뭘 제곱하면 16이야? 그렇지. 4, 4, 16. 그래서 네 가지가 경우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 네 가지 경우가 어떻게 나올까? 얘가 지금 멘델이 생각해 봤을 때 라지 R, 스몰 I,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가 이렇게 나오고 이쪽에서 똑같이 요딴 식으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요딴 식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이 만나면 둥글고 노란 애, 여기 애들은 다 둥글고 노란 애라고 그랬지? 얘 때문에 둥글고 노란 애. 요 줄은 또 얘 때문에 다 둥글고 노란 애지? 둥글고 노란 애. 근데 요런 정자하고 요런 난자가 만나면 얘 때문에 둥글고 얘 때문에 노란색이죠. 그래서 여기도 둥글고 노란 애. 그리고 여기도 얘 때문에 둥글해. 얘 때문에 노란 애. 그래서 둥글고 노란 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대 둥글고 노란 애 9개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 둥글고 여기 스몰 I면 뭐야? 초록인 애네. 둥글고 초록인 애. 그리고 여기도 봐봐. 여기는 얘 때문에 둥근 애지. 라지 R. 얘 때문에 둥근 애고 스몰 I니까 얘 때문에 초록인 애. 여기 보면 얘 때문에 둥근데 여기 스몰 I 있으니까 여기 초록인 애. 둥글고 초록인 애 3개.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기는 스몰 I니까 쭈구리에다가 여기 라지 Y 있으니까 둥글고 노란 애, 쭈구리인데 노란 애. 그리고 여기 스몰 R이니까 쭈구리인데 여기 라지 Y가 있으니까 노란 애. 그리고 여기 스몰 R이니까 쭈구리인데 여기 라지 Y가 있으니까 노란 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가 만나면 쭈구리면서 초록인 애. 그래서 3대 1 이렇게 나와서 16가지 경우라고 그랬죠. 이렇게 16가지 경우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오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요만한 주머니에 구슬이 라지 R, 스몰 R이 있고 다른 주머니에 라지 Y, 스몰 Y가 있어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게 무슨 법칙이지? 분리의 법칙.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서 조합이 여기 라지 R하고 라지 Y가 만날 수도 있고 여기서 라지 R하고 스몰 Y가 만날 수도 있고 스몰 R하고 라지 Y가 만난 두 개 중에 하나씩 골라서 짝을 맞추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멘델이 생각한 거는 9대 3대 3대 1이 독립의 법칙이 아니라 얘네를 교배했을 때 이딴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요 대립형질은 다른 주머니에 있다. 그러니까 얘를 고를 때 얘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얘를 고를 때 얘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이 대립형질과 이 대립형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그게 바로 독립의 법칙이었죠. 요게 1856년에 멘델이 식물 잡종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무시무시한 또 굉장한 과학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걔 이름은 바로 모건이라는 애가 나타나죠. 모건이라는 애가 나타나서 얘는 초파리를 갖고 연구했습니다. 초파리는 얘도 또 다양한 형질을 갖고 있어요. 빨간 눈이다, 노란 눈이다,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정상적으로 날아다니는 애,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잘 못 날아다니는 애, 뭐 이런 등등등의 굉장한 다양한 그 것들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세대수가 얘네들보다 훨씬 짧지. 완두는 하나 기르려면 뭐 최소한 그냥 화분에서 기르면 한 1년 정도 걸리겠고, 온실에서 기르면 뭐 1년에 한 두세 번 기를 수 있겠네요. 3번까지 기를 수 있을래나?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데, 이 초파리는 훨씬 더 한 달이면 2주면은 벌써 애가 알에서 나와서 다 날아다니고요. 한 달이면 그 다음에 얘가 성체가 돼서 그 다음에 새끼 낳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초파리가 훨씬 더 대수가 짧죠. 그리고 자손도 많고. 그래서 이런 걸로 해봤습니다. 이런 걸로 해봐서 이런 걸 해봤는데, 얘는 초파리를 갖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완두를 하다가 갑자기 초파리라면 좀 헷갈리니까 책에는 여러분 그 교과서에는 아마 또 초파리 나왔을 텐데, 그 문제 풀 때 다양하게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이해할 때는 완두콩으로 그냥 계속 해보자고. 완두콩으로 계속 해보면 모건이 이렇게 둥글고 노란에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지? 이것도 잡종이고 이것도 잡종이면 양성 잡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둥글고 노란에 해갖고 자가교배를 시켰는데, 원래 요 대립형질과 요 대립형질이 독립적이라면 9대 3대 3대 1이 나와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왔을 때 둥글고 노란에, 둥글고 초록이네, 그리고 쭈그리면서 노란에, 쭈그리면서 초록이네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왔냐면 2대 1대 1대 빵이 나온 거예요. 어잉? 뭐야 이건? 9대 3대 3대 1이 절대 안 나오는 거야. 초파리를 갖고 아무리 해봤는데. 그래서 모건이 여기서부터 고민하는 거죠. 왜 맨델이 안 맞을까? 맨델이 잘못됐나? 막 죽으라 고민하다가 이게 몇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야. 2대 1대 1대 1이면 합쳐서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왜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걸까 생각을 해본 거야. 얘가 왜 4가지 경우가 나오는 걸까? 얘가 4가지 경우가 나오려면요. 여기서 몇 가지 경우가 나와야 돼. 2가지 경우가 나오고, 여기서 몇 가지 경우가 나와야 돼요. 2가지 경우가 나와야 되겠지. 그럼 2가지 경우가 어떻게 나와야 이게 2대 1대 1이 될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2대 1대 1이 될까? 요거를 2대 1대 1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요쪽에는 우성인데 요쪽에 다른 거에는 열성이 있다고 그러고, 요쪽에는 열성인데 요쪽에는 우성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돼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돼 있다면 얘가 둥글이면데 뭐가 나오는 거야? 둥글인데 초록인 애가 나오지. 스몰 아이면 초록인 거잖아. 둥글인데 초록인 애가 나왔네. 하나. 근데 얘를 봐봐. 얘는 둥글인데 얘 때문에 둥글이잖아. 근데 얘 때문에 노란 애지? 둥글인데 노란 애. 얘도 봐보자고. 이 정자와 요 난자가 만났다면 얘 때문에 둥글인데 얘 때문에 노란 애네. 2대. 그 얘랑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 쭈구리지. 쭈구리. 그러면서 노란 애 1. 2대 1대 1 이렇게 나오겠네. 이거 봐라. 그럼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지? 여기서 고민을 해서 혹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혹시 주머니 하나에 구슬이 있는데, 구슬이 혹시 요딴 식으로 있는 게 아닐까? 여기가 라지 R이라면 여기가 스몰 Y가 있고, 여기가 스몰 R이라면 여기가 라지 Y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앞에 독립의 법칙일 때는 라지 R을 고를 때 라지 Y나 스몰 Y가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여기서 고를 때는 라지 R을 고를 때 반드시 뭐가 따라가는 거야? 스몰 Y가. 여기 스몰 R을 고를 땐 반드시 뭐가 따라가는 거야? 라지 Y가. 그러니까 둥구리는 반드시 초록 유전자가, 쭈구리는 반드시 노란 유전자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이러면 이건 독립이 아니지. 이 라지 R 스몰 R 요 대립형질과 라지 Y 스몰 R 요 대립형질은 서로 붙어 다니는 거죠. 독립이 아니야 이거는. 연관돼 있죠. 릴레이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모건은 이거를 연관이라고 하게 됩니다. 연관이다. 그러니까 독립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만 멈춘 게 아니야. 조금 더 봐봐. 또 똑같은, 이번에 또 초파리를 갖고 또 다른 대립형질을 한 거예요. 또 다른 대립형질을 했더니 이것도 초파리 갖고 한 거야.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완두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 요렇게 했더니
둥글고 노란애, 둥글고 초록이네, 쭈그리면서 노란애, 쭈그리면서 초록이네가 몇 대 몇 대 몇이 나오냐? 예. 3대 빵대 빵대 1이 나오는 거야. 이건 또 뭐냐고. 완전 야 이거 뭐야 이거는. 근데 이것도 합치면 몇 가지 총 모두 몇 가지가 나오는 거야. 네 가지가 나오는 거죠. 아하 이게 왜 네 가지가 나오는 걸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 걸까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서 어떻게 해야지 네 가지가 나오는 걸까? 그럼 여기서 또 두 가지,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두 가지가 나오는 걸까? 혹시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죠. 여기 라지 R이 있으면 라지 Y가 이번엔 다니는 거야. 아까는 라지 R에다 스몰 I가 있었지. 근데 이번엔 라지 R에다 라지 Y가 있는 거지. 그 여기다 스몰 R에다 스몰 Y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게 자가교배니까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됐겠지. 괜찮나? 요렇게 돼서 요딴 식으로 계속 해보면 얘는 얘 때문에 다 둥글고 노란해져. 뭐랑 만나든다. 둥글고 노란해지. 이쪽 줄은 어떻게 돼? 얘 때문에 다 둥글고 노란해지. 그래서 둥글고 노란애가 3.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쭈그리면서 초록이네. 하나. 얘는 나올 수가 없네? 그럼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주머니의 비유에 의하면 여기 안에 어떻게 된 거야? 구슬이 이쪽에 라지 R이라면 이쪽에 뭐가 있었던 거야? 이쪽에 라지 R이라면 이쪽에 뭐가 있었던 거지? 라지 Y가. 이쪽에 스몰 R이라면 반대쪽에 뭐가 있었던 거지? 스몰 Y가.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때 이번에는 라지 R하고 라지 Y가 같이 다닌다 이거지. 그렇죠. 이것도 연관이지. 이것도 연관인데 이 연관하고 이 연관은 좀 틀리잖아. 벌써 이거 봐. 얘는 3대 빵대 빵대 1이고 얘는 2대 1대 1대 빵이잖아요. 이 연관하고 이 연관하고 좀 다르네. 그래서 이 연관을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 우성과 우성이 같이 다니고 열성과 열성이 같이 다닌다. 우성과 우성과 열성과 열성이 같이 다니는 걸 우리는 상인 연관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맨델이 모건이 이름을 붙인 거지. 예. 그 요쪽을 보면 우성이 있는데 반대쪽에 열성이 있고 열성인데 반대쪽에 우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반대되는 게 있네. 그래서 이거를 상반 연관이라고 한 겁니다. 괜찮나? 1903년에 서턴의 염색체설이 있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염색체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염색체로 한번 얘기해 보면 요 상인 연관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면 이쪽에 라지 R, 스몰 R이 이렇게 있으면 라지 R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정자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는 난자에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라지 R이 있으면 이쪽에 라지 Y가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스몰 Y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있는 게 뭐다고? 대립형질이라고. 요 대립형질과 요 대립형질이 서로 연관되어 돌아다니는 거죠. 연관되어 돌아다니는 거. 자, 여기를 한번 볼까? 요번엔 요쪽을 한번 상반 연관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요쪽에 라지 R, 스몰 R이 있다면 요 밑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이 라지 R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 스몰 Y. 그래야지 이렇게 있겠지. 이쪽에 스몰 R이면 여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 라지 Y.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렇게 같이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여기 무슨 연관? 상반 연관. 이건 상인 연관. 상인 연관은 3대 빵 대 빵 대 1 나오고 상반 연관은 2대 1대 1대 빵 나온다 이거죠. 결국 네 가지 나온다 이거죠. 그럼 반면에 독립의 법칙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독립의 법칙은 이렇게 돼 있는 데다가 여기 라지 R, 스몰 R이 있고 다른 상동 염색체에 이쪽에 라지 Y, 스몰 Y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고 감수분열 기억나? 감수분열 기억난다면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가고 두 개 중에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감수분열 들어가는 정자에 요 라지 R과 라지 Y가 들어가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고 라지 R과 스몰 Y가 들어가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고 스몰 R과 라지 Y가 들어가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고 스몰 R과 스몰 Y가 들어가는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총 모두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에서 여기서는 16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는 요거 들어가는 거 하나, 요거 들어가는 거 하나니까 이건 정자가 두 가지 경우니까 총 자손은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반면에 이쪽도 두 가지 경우가 나오니까 합쳐서 모두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번 시간의 타이틀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델의 법칙에 대한 확장입니다. 그렇죠? 1856년에 멘델이 얘기했던 그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모건이 이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멘델은 총 대립형질을 저번 시간에도 한번 잠깐 보여줬지만 7가지 대립형질을 찾았어. 뭐 둥글고 C가 종자가 완두콩이 둥글다, 쭈그리다, 초록색이다, 노란색이다, 또는 꼬투리가 이렇게 매끈하다, 아니면 이렇게 주름져 있다, 아니면 그
꽃이 겨드랑이에 핀다. 아니 꽃이 그 줄기 끝에 핀다.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이런 식으로 7가지를 했었잖아요. 7가지가 알고 보니까 우연히도 다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던 것들만 골랐던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독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염색체가 몇 개밖에 없어. 46개밖에 없죠. 23쌍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독립이라면 유전자는 23개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23개의 대립형질밖에 없어야, 대립 유전자밖에 없어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찾은 유전자는 모두 몇 개가 있냐면 약 2만 개가 넘게 있어요. 2만 개가. 그럼 2만 개가 넘는 게 23쌍의 유전자에 어떻게 들어가냐고?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연관될 수밖에. 요렇게 연관되고 요렇게 연관되고 뭐 요렇게 연관되고 요렇게 연관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하나하나 연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건이 찾은 연관이 더 많은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거고 여기 요 중에서 하나씩만 찾았던 거야. 다른 염색체에 하나씩만. 누가? 멘델이 7가지 대립형질을 각각 우연히도. 그래서 멘델은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모건이 더 일반적인 걸 찾은 거죠. 아, 연관이구나. 이런 걸 찾은 거죠. 모건은 그 이후에 또 교차라는 걸 찾게 돼요. 생명과학 2에 이제 교차가 나오는데 그 교차를 또 찾아서 결국은 1920몇 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유전학 연구로 받게 됩니다. 예,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죠. 우리 요거를 감수분열로 한번 잠깐만 좀 더 설명해 볼게요. 감수분열로. 자, 독립의 법칙을 감수분열로 얘기하면 여기에 라지 R, 스몰 r 이게 여기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짝대기로 표시할게. 여기 이렇게 여기에 라지 R, 스몰 r 그리고 또 다른 짝대기에 이게 상동 염색체 라지 Y, 스몰 y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게 카피를 뜰 거야. 하나 더 만들어지겠지. 염색 분체가. 그럼 요쪽에 라지 R 똑같은 거잖아. 요쪽에 스몰 r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도 똑같이 라지 Y, 요쪽에 똑같이 스몰 y 이렇게 있겠지. 그럼 요게 첫 번째 제1분열 할 거야. 제1분열 때는 뭐가 나눠진다고? 상동 염색체가 나눠진다고. 2개 중에 하나 들어갈 거야. 2개 중에 하나. 이쪽에 라지 R이 들어갔다고 쳐보자. 라지 R, 라지 R. 이쪽엔 스몰 r, 스몰 r 들어갔겠지. 이 2개 중에서도 만약에 이쪽에 라지 Y, 라지 Y 들어갈 수 있겠고 이쪽엔 스몰 y, 스몰 y 이렇게 스몰 y, 스몰 y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제2분열 때는 요게 또 나눠지겠지. 요게 나눠져서 이번엔 염색 분체가 나눠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요게 라지 R, 이쪽에 라지 Y, 이쪽에 라지 R, 이쪽에 라지 Y 이렇게 나눠지겠고 요게 떨어지면 이쪽에 아이고 뭐냐 왜 2개를 그렸어? 예, 이쪽에 스몰 R, 이쪽에 스몰 Y 뭐니? 이쪽에 스몰 Y 그리고 이쪽에 스몰 R, 이쪽에 스몰 y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라지 R, 라지 Y, 이쪽은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바깥쪽으로 바꿔져서 들어갈 수도 있지. 여기가 라지 Y, 라지 Y 넣었지만 지금 이게 바꿔져서 이게 스몰 y, 스몰 y고 이쪽에 라지 Y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또 다른 형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나오겠지. 이게 지금 독립의 법칙에 대한 감수분열이라면 연관에 대한 걸 한번 해볼게요. 연관에 대한 거. 연관이라면 이쪽에 라지 R 있으면 이쪽에 스몰 R 있고 이쪽에 상반 연관부터 해볼게요. 이쪽에 스몰 Y가 있으면 이쪽에 라지 Y가 있겠죠. 여기 감수분열을 해서 감수분열이 된다. 똑같은 걸 또 만들어서 이렇게 S기 때 S기 기억나지? 세포 주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네가 제1분열을 할 거예요. 그럼 상동 염색체가 나눠져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가 라지 R, 라지 R, 스몰 Y, 스몰 Y. 이쪽에가 스몰 r, 스몰 r, 이쪽이 라지 y, 라지 y 이렇게 될 거야. 요게 또 나눠져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이쪽이 라지 r, 스몰 y, 이쪽이 라지 r, 스몰 y 이렇게 되는 거 하나 나올 거고 얘가 나눠져 들어가면 스몰 r, 라지 y, 이쪽에 스몰 r, 라지 y 이렇게 나오겠죠. 이 2가지 경우밖에 안 나오겠지. 이게 상반 연관이고요. 상인 연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 상인 연관이라면 이제 여러분도 해볼 수 있지. 라지 R, 스몰 r이라면 이쪽에 뭐가 있어야 돼? 이건 상반 연관이었잖아. 이거 상인 연관이라면 라지 R이면 이쪽에 라지 Y가 있어야 되겠죠? 이쪽에 스몰 r이면 스몰 Y가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요게 S기 때 똑같이 또 만들었죠. 라지 R, 라지 Y. 이쪽에 또 똑같이 만들었지. 예, 스몰 R, 스몰 Y. 얘가 제1분열하면 상동염색체가 나눠져 들어가야 된다고. 상동염색체가 나눠져 들어가니까 이쪽에 라지 R, 여기 붙어 있는 거지. 이쪽에 라지 Y, 라지 Y. 얘가 나눠져 들어가면 스몰 R, 스몰 R. 여기 스몰 Y, 스몰 Y. 얘가 이제 제2분열하면 염색 분체가 나눠져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에 라지 R, 라지 Y. 이쪽에 라지 R, 라지 Y. 요게 또 나눠져 들어가면 스몰 R, 스몰 Y. 이쪽이 스몰 R, 스몰 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런 종류, 요런 종류. 괜찮나? 예. 요딴 식으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가 요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얘네를 만약에 검정교배를 한번 해볼게요. 검정교배를 한다면 여기서는 이런 종류가 라지 R, 라지 Y, 라지 R, 스몰 Y, 스몰 R, 라지 Y, 스몰 R, 스몰 Y가 다 하나씩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검정교배니까 다른 한쪽은 검정교배는 열성순종하고 교배해보는 거 알죠? 얘가 열성순종이니까 스몰 R, 스몰 R, 스몰 Y, 스몰 Y랑 교배를 해볼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는 스몰 R, 스몰 Y밖에 없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만나면 얘가 둥글고 노란애, 둥글고 초록이네, 그리고 쭈그리면서 노란애, 쭈그리면서 초록이네가 하나씩밖에 안 만들어질 거라고. 검정교배의 결과는. 그치? 요쪽은 어떻게 되겠어? 요쪽은 라지 R, 스몰 I, 이쪽에서 스몰 R, 라지 Y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검정교배를 해보면 결국은 스몰 R, 스몰 Y랑 교배를 해본다는 거니까 이렇게 한다면 둥글고 어떤 애가, 초록인 애가, 그리고 쭈그리면서 노란 애가 이게 1대1로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요거만 나오는 거예요. 요거만. 상반연관일 땐. 그럼 요쪽을 보면 요쪽은 라지 R, 라지 Y, 요쪽에선 스몰 R, 스몰 Y가 나올 테니까 이걸 검정교배를 해보면 이가 둥글고 노란 애, 그리고 쭈그리면서 초록인 애가 이게 1대1로 나오겠죠. 요걸 여기서 찾으면 요거랑 요거만 나올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검정교배를 한다면 우리가 아까 9대 3대 1, 뭐 2대 1대 1대 빵, 3대 빵 대 빵 대 1은 자가교배일 때고 요거는 검정교배일 때. 열성순종하고 하는 게 검정교배라고 그랬어. 열성순종하고 할 때 검정교배일 때는 이렇게 1대 1대 1이 네 가지 경우가 다 나오면 독립화 붙이기고 가운데 거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상반연관이고 양쪽 끝에 우성, 열성만 나오면 상인연관이라는 걸 아셔야 된단 말이죠. 괜찮죠? 네. 그래서 지금 독립의 법칙을 확장한 모건의 연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연관이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열의 법칙을 얘기했었죠. 우열의 법칙의 좀 더 확장판이에요. 네. 중간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간유전.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불완전 우성이라고 합니다. 불완전 우성. 우성이면은 완전히 딱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분꽃이라는 꽃이 있어요. 분꽃이라는 꽃이 있는데 이 분꽃에 꽃이 빨간색이에요. 붉은색. 붉은색은 라지 R, 라지 R의 유전자형이 있을 때 표현형이 붉은색이에요. 근데 또 다른 꽃이 있는데 또 다른 꽃은 흰색입니다. 흰색. 얘는 스몰 R, 스몰 R이에요. 그런데 붉은 꽃하고 흰색을 교배시키잖아요. 이 두 개를 교배시키면 어떤 애가 나오냐면 당연히 라지 R, 스몰 R이 나오겠죠. 라지 R, 스몰 R은 어떤 애냐면 분홍색 애가 나와요. 분홍색 애가. 뭐야 이게. 분홍색 애가 나오는 거야. 우열의 법칙이면 우열의 법칙에서 얘가 완전 우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완전 우성이라고 그러면 아하. 이 라지 R이 완전히 우성이니까 붉은색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 분홍색이 붉은색하고 다른 애가 나온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섞이는 거냐. 우리 저번 시간에 말했죠. 멘델의 유전 법칙의 그 전에는 부모랑 만나는 그것이 물감이 섞이는 것처럼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거 물감이 섞이는 것 같잖아. 근데 또 그 다음이 말이 안 돼. 그 다음이 왜 말이 안 되냐면 이 분홍색을 자가교배하잖아요. 분홍색을 자가교배하면 어떤 애가 나오냐면 요걸 자가교배 한번 해볼게요. 자가교배 한번 해보면 이쪽에서 나오는 애는 라지 R 난자하고 스몰 R 난자가 나오겠죠. 이쪽에서 만드는 애는 라지 R 정자하고 스몰 R 정자가 나오겠죠. 그럼 요 정자하고 요 정자가 만나면
라지알이니까 어떤 애가 나오냐면 붉은색 애가 나와요. 붉은색 애. 근데 여기는 라지알 스몰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나오냐면 분홍색 애들이 나와요. 분홍색 애들. 그리고 여기는 스몰알이니까 어떤 애가 나오냐면 흰색 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붉은색, 분홍색, 흰색이 1대 2대 1로 나오는 거야. 오호. 그러니까 얘가 나온다는 거지, 얘가. 원래는 이게 3대 1 이렇게 나오잖아요. 완전 우성일 때는 3대 1 이렇게 나오는데 불완전 우성일 땐 얘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신기해갖고 이 꽃잎을 현미경으로 이렇게 봤어요. 야, 도대체 왜 어떻게 분홍색이 나오는 거냐? 정말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섞이는 거니?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이 작은 이 밀입자에서는 이 세포 하나하나에서는 빨간색 애도 있고 그 중간중간에 어떤 애들이냐면 흰색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성이라면 얘는 발현이 되는데 얘는 발현이 안 돼야 되는데 둘 다 발현이 된 거지. 둘 다 발현이 돼서 빨간색하고 흰색이 둘 다 있으니까 이게 멀리서 볼 땐 빛이 산란이 일어나서 우리가 분홍색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성이라면 얘를 완전히 잠재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얘도 드러났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불완전 우성이다. 또는 중간색이 나타나니까 중간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괜찮죠? 네. 요게 분꽃이 이렇고 사람한테도 이런 그 중간 유전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불완전 우성이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면 고콜레스테롤 증후군이라는 겁니다. 이건 심화로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야. 심화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피 속에 혈관이야. 혈관에 피 속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다 돌아다녀요. 왜냐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왜냐면 주변에 있는 세포가 입맛대로 갖다 써야 되거든요. 나 오늘 탄수화물 먹고 싶다. 단백질 먹고 싶다. 지방 먹고 싶다. 이렇게 입맛대로 갖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건 포도당이죠. 그래서 피에 있는 포도당의 함량, 혈당량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또 하나는 단백질은 알부민이라는 게 있어요. 알부민이라고 피 속에 혈장 단백질이 있어요. 이 알부민의 형태로 돌아다녀서 이 단백질을 갖다 먹으면 됩니다. 근데 지방이 문제야. 지방은 피가 대부분 물이다 보니까 이 지방은 잘 안 녹아요. 그래서 지네들끼리 뭉쳐 다닌다고. 그래서 그 중에 지방이 뭉쳐 다니는 지방들 중에 LDL이라는 게 있어요. LDL. Low Density Lipid. 저밀도 지방이야. 저밀도 지방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저밀도 지방에는 아포비백이라는 독특한 단백질을 갖고 있어요. 이거 어렵다. 어려운데 단지 요 정도만 알고 있어 봐봐. 독특한 단백질을 갖고 있어서 얘가 지방 먹고 싶다. 오늘은 지방 좀 많은 돼지 껍데기 막 이런 걸 먹고 싶다. 이렇게 된다면 이 아포비백 요 단백질에 대한 수용체들을 갖고 있다고요. 정상 세포는 이 수용체를 잘 만들어. 라주 H. 얘는 이 수용체들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가 여기 이렇게 딱 닿으면 야 이거 먹고 싶다. 그러고 쏙쏙쏙 갖고 들어간다고. 쏙쏙쏙 갖고 들어가니까 정상인에는 고콜레스테롤 증후군이 없어요. 네. 그냥 여기 LDL을 잘 갖다 먹는다고요. 그런데 스몰 h인에는 이거에 대한 이 LDL에 대한 수용체를 전혀 못 만들어요. 수용체를 못 만드니까 여기에 피 속에 LDL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겠어? 그래서 얘가 고콜레스테롤 증후군을 앓다 나이가 조금 일찍 죽어요. 얘는 죽는 애야. 안녕. 죽는 애. 근데 요거 말고 요런 애가 있다고. 그럼 이게 완전 우성이라면 정상이 완전 우성이라면 똑같이 이렇게 수용체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근데 얘가 듬성 수용체를 가져요. 그러니까 LDL을 먹기도 하고요. 못 먹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평생 고콜레스테롤 증후군을 앓으면서 살아간다고요. 이것도 중간 유전이죠. 그렇잖아. 얘가 완전 우성이라면 이게 정상 유전자가 완전 우성이라면 얘랑 똑같이 나와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다고. 고콜레스테롤 증후군을 앓으면서 산다고요. 인간에게 있는 중간 유전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잠깐 정리해 볼게요. 완전 우성일 경우에는 표현형이 두 가지가 나와. 그래서 3대 1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불완전 우성일 경우엔 표현형이 몇 개가 나와? 표현형이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대 2대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유전인자형은 어때? 유전형은 완전 우성일 때 유전형은 3가지가 나와. 왜냐면 예를 들면 라주알, 스몰알 이렇게 3가지 경우가 나오죠. 모두 다. 불완전 우성일 때도 유전형은 3가지 경우가 나오죠. 유전형 3가지가 나오죠. 예, 라주알, 스몰알. 그런데 표현형이 얘가 요렇게 나온다는 거야. 표현형이 하나 더 있다는 거.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하나 더 있어.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복대립 유전. 요거는 다음 시간에 있는 그 사람의 유전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연관되는 거니까 그때 그 사람의 유전 때 그냥 요거 했으니까 그때는 살짝 얘기하고 지나갈게요. 복대립 유전이라는 게 있는데 복대립 유전이라는 거 뭐냐면 여태까지는 2가지가 대립 형질 2가지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했다고. 그러니까 여기 오는 애가 라지알이나 스몰알 하나씩밖에 없었단 말이죠. 예, 여기 라지알 오든가 스몰알 오든가 여기 아니면 라지알 오든가 여기 끽해봐야 많이 오는 게 2가지였단 말이지. 근데 복대립 유전은 그게 아니고 3가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3가지 중에 2가지가 오는 것. 그걸 우린 복대립 유전이라고 그래. 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애가 이쪽에 3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다면 A를 갖고 있는 난자, B를 갖고 있는 난자, C를 갖고 있는 난자가 있다고 쳐봐. 이쪽에도 A를 갖고 있는 정자, B를 갖고 있는 정자, C를 갖고 있는 정자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런데 이게 A가 가장 우성이고 B가 그 다음에 우성이고 C가 가장 열성이라고 쳐봐. 그럼 얘는 A, B, A, C 이렇게 나올 거 아닌가? 자손이? 이렇게 만나면 얘도 A, B, A, C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죠. 근데 얘랑 만나면 B, 얘랑 만나면 B, C, 얘랑 만나도 B, C, 근데 얘랑 만나면 C, C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모든 표현형은 모두 유전자형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나요? 유전자형은. 여기서 유전자형은 모두 몇 가지가 나왔냐면 하나, 둘, 셋, 넷 이거 같은 거잖아. 5 같은 거잖아. 6가지 나왔지. 유전자형 6가지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는지 보자고.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왔냐면 얘가 다 A로 나오지. 왜? 왜 다 A로 나오지? A가 가장 우성이니까 A 갖고 있으면 다 A로만 나타나는 거잖아. 요거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다 B로만 나오죠. B가 그 다음에 우성이니까 B가 C랑 있으면 B가 드러난다고 했잖아. 그리고 얘가 하나 나오겠지. 표현형은 모두 몇 가지와? 하나, 둘, 셋, 3가지가 나오겠죠. 괜찮아? 네, 괜찮아. 요런 것이 특징이라고. 요걸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고 해.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2자리인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3개일 때 이것도 우리 복대립 유전이라고 그러죠. 복대립 유전이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쓰이느냐? 사람에게 있어서 쓰이는 게 바로 ABO식 혈액형이에요. ABO식 혈액형. 근데 이 혈액형에서는 A하고 B가 공동우성이죠. 이걸 공동우성이라고 그래. 공동우성. 그래서 공동우성이기 때문에 어떤 혈액형이 나오냐면 AB형이 나온다고. AB형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죠. 네, A, B가 둘 다 있는 AB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O형이 열성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복대립 유전인 것이 왜냐하면 3개 중에 2개만 여기에 들어갈 테니까. 그렇지. 3개 중에 2개만 들어가서 대립형질이 될 거 아닌가. 그럼 요것도 한번 따져보자고. 요것도. 그럼 만약에 난자에 A가 있는 난자가 있을 수 있고 B가 있는 난자가 있을 수 있고 O가 있는 난자가 있을 수 있죠. 정자도 A가 있는 정자, B가 있는 정자, 그리고 O가 있는 정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얘랑 만나면 AA네가 나타나겠고 얘랑 만나면 AB네가 나타나겠고 얘랑 만나면 AOE네가 나타나겠지. 얘랑 만나도 AB, 얘랑 만나도 AO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BB, 얘랑 만나면 BO, 얘랑 만나면 BO, 얘랑 만나면 OO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럼 여기서 또 한번 따져보자고.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냐고. 유전자형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갔지. 다섯 이렇게 갔지. 여섯. 아하, 유전자형은 아까랑 똑같네. 6개. 그치? 표현형을 보자고. 표현형을 보니까 하나, 둘, 세 개만 같아. 왜 세 개만 같지? A, B는 다르잖아. 왜? 공동우성이었기 때문에. A, B형은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른 거지. 다른 거 하나 있는 거지. 그리고 얘랑 얘는 뭐야? 다 B형이죠. 얘는 다 B형이고 얘는 O형이었죠. 그러니까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왔어? 이게 다른 애가 나왔지. 그래서 4가지가 나온 거지. 아까랑 다르지? 아까는 표현형 3가지였잖아. 요걸 우린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고. 혈액형. 그래서 얘는 A형이네, 얘도 A형이네, 얘도 A형이네로 드러나고요. 표현형은 얘는 AB형 드러나고 얘는 다 3개는 다 B형으로 드러나고 얘는 O형으로 드러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요번에 독립의 법칙에 대해서 확장판인 연관 그리고 중간 유전, 불완전 우성 그리고 복대립 유전. 그래서 복대립 유전에 A, B, C 있을 때 그리고 복대립 유전에서 공동우성이 있을 때 이렇게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당신 개보단을 한번 먹어봐요. 네, 달라져요. 유전자 라지 A와 라지 B가 같은 염색체에 라지 A와 라지 B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연관이라고 한다 그랬죠. 연관되어 있다. 네, 독립이 아니라 연관이란 말이죠. 양성잡종, 요것도 잡종 이렇게 양성잡종인 어떤 개체에서 라지 A와 라지 B가 우성과 우성끼리 같은 상동 염색체에 있다면 이거는 우리는 상인연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우성과 우성끼리 있으면. 2번 상인연관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어떤 게 있겠어? 우성과 우성끼리 라지 A, 라지 B 그리고 열성과 열성끼리 스몰 a, 스몰 b 이렇게 나오겠죠. 양성잡종 이런 개체가 어떤 개체에서 우성과 열성이 이렇게 같은 상동 염색체에 있다면 요 대립형질의 우성, 다른 대립형질의 열성이 같은 데 있다면 우리는 상반연관이라고 했죠. 상반연관. 4번 개체, 상반연관 개체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은 이쪽이 우성이면 이쪽이 열성, 이쪽이 열성이면 이쪽이 우성 이렇게 나오겠죠. 네. 단성잡종이라는 거는 이건 양성잡종은 요 대립형질이어야지 양성잡종이잖아. 단선잡종이라는 건 뭐 요렇게 돼 있는 거 하나만 잡종이라고. 우성순종, 열성순종과는 다른 표현형을 나타낸다면 우성순종 요런 거, 열성순종 요런 거랑 다른 표현형을 얘가 나타내. 완전 우성이라면 이거는 같을 텐데 다른 표현형을 나타낸다면 뭐야? 이거는 중간유전이다 그랬지. 또는 중간유전,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는데 그래서 불완전 우성.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대립 유전자가 3개 중에 2개가 한 쌍으로 들어간다. 3개 중에 A, B, C 3개 중에 2개가 여기 하나에 한 쌍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것은 무슨 유전이다? 복대립 유전이라고 그러죠. 복대립 유전이다. 잘했어. 자, 그다음에 OX 문제 한번 풀어봐. OX 문제. 맞나 틀리나? OX 문제. 대립 유전자가 2가지. 대립 유전자가 2가지야. 나오는 대립 유전자는 2가지. 유전자형은 3가지. 아하. 대립 유전자는 2가지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라지 A, 스몰 a 이렇게 2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유전자형은 3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3가지가 나오겠지. 표현형도 3가지야. 표현형도 3가지라는 얘기는 얘가 드러난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붉은 꽃, 흰 꽃, 분홍 꽃 이렇게 얘가 드러난다는 거지. 드러난다는 얘기는 중간 유전이다. 띵동 맞는 말이죠. ABO식 유전은 대립 유전자가 3가지. 대립 유전자 3가지죠. A랑 B랑 O. 유전자형 6가지였어. 아까 기억나? 아까 기억나지? 6가지였어. 표현형은 4가지였어. 원래 A, B, C는 3가지였다. 완전하게 A, B, C면. 그런데 이거 A, B, O는 A형, B형, O형 뭐가 있었죠? A, B형이 있었지. 그러니까 4가지다. 맞는 말이지. 맞는 말. ABO식 유전은 중간 유전 아니었지. 이건 뭐였어? 복대립 유전이라고 아까 했었죠. 그래서 띡 틀린 말. 복대립 유전에 A랑 B는 공동우성이었죠. 어떤 생물의 양성잡종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다면 양성잡종 유전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아무거나 써보면 되지. 이렇게 해서 연관되어 있다면 이 생물은 최소한 염색체 2개를 가진다. 아하. 아니야. 요거는 얘가 독립이라면 요 대립형질과 요 대립형질이 대립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어야 되잖아. 독립이라면 상동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4개를 가져야 되죠. 4개를 가져. 하지만 이 양성잡종 유전자가 연관되어 있다면 뭐 상인이든 상번이든 아마 그냥 여기서 상인을 해볼게. 상인을 해볼게.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유전자 염색체 2개만 갖고 있어도 되지. 최소한 염색체 2개를 가진다. 아, 가능하지. 연관되어 있다면. 그래서 이거 맞는 말. 괜찮죠? 상인 연관된 양성잡종 생물끼리 교배했을 때 상인 연관된 양성잡종 요렇게 된 것끼리 교배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요렇게 나오겠죠? 요렇게 나오면 어떻게 됐겠어? 아까 3대 빵대 빵대 1 나왔었지? 이거 기억나나? 네, 3대 빵대 빵대 1.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은 모두 2가지다 해야지. 요거랑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야. 표현형은. 2가지다 해야 되겠습니다. 띡 틀렸어. 상반 연관된 양성잡종끼리 교배했으면 상반 연관된 이렇게 이렇게 양성잡종끼리 교배했으면 나올 수 있는 건 2대 빵대 2대 1대 1대 빵 나왔었단 말이야. 기억나지? 그럼 이럴 때 나오는 표현형은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 요 한 가지 모두 3가지다. 요건 맞는 말이지.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왔습니다. 유전 쉽지 않죠? 여러분 요건 좀 반복적으로 들을 필요 있어. 수고했습니다.